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절묘하고 재밌는 그런 실전형 사활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모양 지금 실전에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백이 일선에 젖혀가지고 이 흑대마를 잡으러 간 장면입니다. 자, 얼핏 보면은 이 공도 안에서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공도를 갖추고 있는데, 베개의 지금 실수를 이용해서 흑대마를 완벽하게 살려내 주시면 됩니다. 자, 마법과 같은 일을 벌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백이 바깥쪽에서 공도를 넓혀가서 흑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감각이라면 역시 막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백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은 일단 좀 평가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두기에는 흑이 여기를 띄워주면 손쉽게 곡사공을 만들면서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백이 이 한 점을 살려간다는 것은 정말 흑의 큰 바램인데 당연히 여기를 살리지 않고 다시 잡으러 오게 됩니다. 자, 잡으러 가는 패턴이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것으로 보면은 바깥쪽을 젖히고 그 다음 막을 때 안쪽을 들어가는 패턴이 가장 쉽게 흙을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따낸다고 한들 연결하면은 옥집이 되고요. 여길 따내더라도 옥집이고요. 그리고 흙이 좀 다르게 두면은 먹여쳐가지고 뭔가 좀 촉촉수를 기대를 해봐야 되지만 백이 그냥 손쉽게 다 응수를 해주게 되면은 흙이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백은 물론 이거 2번으로는 다르게 잡으러 가도 됩니다. 안쪽을 이렇게 먼저 치중을 가더라도 지금 살 수 있는 공도가 안 나오고요. 빅이 아니죠. 3공으로 잡힌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치중을 가더라도 여기를 두면은 요때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제는 흙이 패도 아니고 뒤로 둬서 양패가 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흙이 그냥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백도 혹시나 이렇게 뒀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여기를 한번 늘고 흙이 막을 때 여기를 늘어간다면, 자, 이게 뭐죠? 이거는 빅이 아니죠. 이거는 귀곡사입니다. 귀곡사는 자연사라고 해서 약속되어 있는 그런 사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흙이 잡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것도 잡힐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요 자리를 붙여서 결국은 30 혹은 40이 나오게 되고요. 흙이 이쪽을 붙인다면은 이때만 조심하면 되겠죠. 이제 그냥 이렇게 혼자만의 술기를 하면 이렇게 40이 된다고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자, 그런데 흙이 지금 세 번째 수로는, 다섯 번째 수로는 이렇게 치게 되면은 패가 나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수를 선택을 하셨다면 여기를 넘어가서 흙이 단수 치는 걸 기다렸다가 그때 치중을 간다면은 흑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지금 백이 잡으러 갈 때 가짓수가 굉장히 많죠. 지금 네 가지가 다 성립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게 항상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흙이 살아가는 방법이 반대쪽으로 넓힐 수도 있잖아요. 살아가는 패턴이 보통 가운데 급소 자리를 두거나 넓혀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고, 잡으러 가는 것은 바깥쪽에서 압박을 하고 치중을 가거나 아니면 선치중을 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빠지거나 그런 패턴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길 뒀을 때도 백이 과연 바깥쪽으로 둘 수가 있을까요? 흙이 막으면 일단 두 점을 살릴 시간은 없어요. 그대로 두 집이 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안쪽을 치중을 가자니 이제는 이 두 점이 굉장히 악수가 되면서 흙이 따내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자, 이래놓고 흙은 여기를 두더라도 일단 맛보기로 살릴 수가 있고요. 손쉽게 살았죠? 자, 그리고 술기에 좀 더 자신이 있다면 여기까지 이어가지고 백이 여길 두면 9번은 뭐 당장 안 둬도 됩니다만 차후에 이 두 점을 제압을 하면서 집을 더 크게 내고 살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월 같은 경우는 격언이 항상 들어맞지가 않죠.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안쪽을 치중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흙이 이걸 뒀을 때도 바깥쪽을 두게 되면은 이 수가 굉장히 악수가 돼서 흙한테 그냥 공짜로 삶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쪽을 건드리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치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포인트죠.
먹여치는 함정수가 있을 수 있는데 냅다 이걸 따내게 되면은 흙이 이걸 끊어가면서, 자, 이거는 그냥 흙이 살았어요. 여길 있더라도 따내고 나면 붙일 때 먹여쳐가지고 이렇게 촉촉수를 해주면은 흙이 살아가는 모양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요런 트릭을 썼을 때 정확하게 응수를 이렇게 해주면은 두 점만 버리면서 흙을 잡을 수가 있고요. 흙이 여기를 넓혀오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양이죠. 빅이 아니라고 했죠. 귀곡사로 흙돌이 잡히고 맙니다. 자, 물론 백이 이치중 가는 것으로는 여기를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젖히면은 늘어서 귀곡사도 안 내주게 되죠. 그리고 여기를 붙일 때 살짝 조심해야겠죠. 여기를 뒀다가는 이렇게 먹여쳐가지고 패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친다고 한들 여기를 따내서 결국은 패가 되는데요. 그래서 백도 만약에 여기를 찔러갔다면 이제 늘어가지고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파워해서, 자, 이거는 나중에 백이 다 메꾸게 되면은 흙이 석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빅이 아니라 지금 상공으로 흙이 잡힌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지금 흙이 응수를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백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잡는 수를 파고드는 걸 다 분석을 해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밖으로 막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넓힌다는 것은. 그럼 안쪽을 둬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터무니가 없어 보이고요. 살 것 같지가 않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것도 지금 요 자리를 치중 가면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을 두는 수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요 두 가지가 지금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길 둡니다. 일단 젖히는 것은 자체로 살아버려요. 요 자리를 둬서 치받으면은 막아서. 그러니까 지금 백이 여기를 치중을 가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흙이 응수가 두 가지인데 여기를 이으면은 넘어가서, 자, 이 석점에 대해서 지금 타격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치중 가면 이렇게 이어주고 다 받아줘 버리면은 아직도 흙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흙이 여기를 끊어간다면 역시 선치중 후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시 흙돌을 잡으러 가면은 역시 두 점을 잡았지만 흙돌이 제압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체 내려는 지금도 한 칸 뛰는 수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호구가 답일까요? 어떨까요? 호구를 쳤을 때도 백이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두는 것은 계속해서 이적행위가 됩니다. 백이 이렇게 치중을 가가지고 이쪽을 궁도를 제압을 했다고 한들 따내고 나서 여기를 잇는 수를 허용을 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선 요것만 조심을 해서 이쪽을 파고들지 않도록 여기를 치중을 가는 거죠. 자, 막으면은 이제 바깥쪽이 아닙니다. 여전히 안쪽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귀곡사가 나오면서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궁도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궁도가 됩니다. 보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전에도 이 모양이 대부분 나오게 되면은 거의 10중 8구는 잡혀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가 지금 흙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런 결함도 없어 보이는 이 백돌들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요?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요, 먼저 치중을 갑니다. 이 자리를 물어보는 거죠. 어느 쪽을 이을 건지. 일단 여기를 잇는 것은 그래도 흙의 입장에서 비교적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여기를 단수 치면은 이어가겠죠. 그때 이제 이렇게 띄워주면은 물론 넓혀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쓸게 자신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두면은 집을 조금 더 득을 보면서 사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제일 쉽게 사는 수는 여기를 띄워주면은 곡사공을 만들면서 깨끗하게 살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백이 여기를 이었을 때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되냐? 네, 예를 들면 먹여치고 백이 받아줄까요? 이걸 사실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바깥쪽을 두고 안쪽을 치중을 가게 되면 흙이 젖힌다고 한들 백이 여기를 막으면 이도를 따내도 옥집, 그리고 반대쪽을 따내도 결국은 옥집. 흙이 가져갈 거는 역시 옥집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선수 교환을 한다고 한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요? 이도를 잡는 것은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죠.
여길 치더라도 백이 안 이을 테니까요. 결국은 따내게 되면은 뭐 손을 빼도 흙이 잡혔겠죠. 자, 그럼 뭔가 이 수가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안쪽을 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백은 이렇게 치중을 가고 밀어가면은 아까랑 좀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이걸 둔다면 여길 둬서 여전히 귀곡사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길 먹여친다면 역시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먹여쳐가지고 뭔가 촉촉수 형태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건 뭐 백이 손을 빼더라도 결국 따내야 되고 먹여치면 이 백도를 잡을 수 있지 않은 이상은 뭐 흙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흙이 이제 숨겨진 두 번째 묘수가 있죠. 안쪽을 두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방법론이죠. 바로 한 칸을 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정말 예상이 잘 안 되는 그런 묘수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백은 이걸 젖히면 자체로도 여기를 두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치중입니다. 자, 이제 마법이 준비가 됐죠. 여기를 끊는 것은 그대로 다 된 밥에 제가 빠지는 격이기 때문에 흙은 여기를 이어갑니다. 자, 그럼 백은 이제 이도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안 살리고서는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여기를 이어야만 하는데, 이제는 요 교환이 정말 절묘하게 촉촉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먹여치면 따내고, 그때 여기를 단수를 친다면은 여기를 이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것은. 그래서 백은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뒤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때 석점을 따내면 따내고 막아서 한 집을 더 확보를 하면서 깨끗하게 두 집을 내면서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응수타진의 이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기력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먼저 뛰고 나서 백이 치중을 갈 때 여기를 치중 가도 똑같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예스입니다. 이렇게 치중 가는 수를 봐준다면 일단 여길 두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요게 나이스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없다면 이렇게 하고 치중 갈 경우에는 이쪽을 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먼저 치중이 가 있다면 지금 두 가지 응수 말고 일단 여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먹여치는 게 된다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이쪽을 두는 수인데, 여기에서 당장 흙이 넉 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하나 끊고 나서 여기를 단수 쳐준다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변화하고 동일하게 모양이 짜지게 됩니다. 살아났죠.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흙이 이거를 먼저 뛰고 나서 둬도 되고, 키포인트는 여기를 하나 치중을 가서 요 백이 여기를 뛰어들게 하면은 흙을 살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자체로 잡히는 공도라고 했잖아요. 이 사활이 왜 그런가 하면은 요 모양을 제가 살짝 수정을 해서 이게 백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젖혀가는 수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기본형을 잘 따라간 그런 형태고요. 이 수 한 방으로 인해서 흙돌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젖혀가는 수가 가장 일반적으로 잡으러 가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석이 살짝 물론 여기에서는 젖혀가는 수 말고 백의 옵션이 좀 더 있어요. 잡으러 갈 때 뭐 여기 가운데 치중 가는 수도 있고요. 네, 요수로 요렇게 치중 가는 것도 요렇게 치중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정답이 하나보다 더 나올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살짝 달라지면은 백이 잡으러 가는 수가 좀 가지수가 좀 적어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잠깐 백이 잡으러 가는 변화도를 보여드린다면, 젖히는 거는 제가 이미 다 보여드렸고요. 붙여가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읽으면 돼요. 여기를 젖히면 백이 늘어서 여기를 이제 젖혀가는 걸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을 젖힙니다. 잡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을 두면은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어야 될 것이 여기를 붙이는 건데, 이때 패를 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은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이걸 넓혀왔을 때 조심할 점이 여기를 그냥 올라가면은 흙이 넓혀가는 수가 좋아가지고 백이 이렇게 곡사공을 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여기를 다 메꾸면 흙이 여기를 뒀을 때 이것은 빅이 됩니다. 그래서 백도
요 지금 5번으로 반드시 바깥쪽을 젖히고 나서 이렇게 둬야만 지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붙여갔을 때에 대한 술기 조건이고요. 여길 치중 갔을 때는 역시 한 두 가지 정도 읽으면 되는데요. 여길 뒀을 때 이제 패를 내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늘고 요때 반드시 다시 바깥쪽으로 둬가지고 귀곡사 형태로 흙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흙이 반대로 이쪽을 막아선다면 여기를 올라타고 젖히면은 좁혀가지고 그리고 넓히면은 안에서 키워서 흙도를 잡으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요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을 젖힐 수도 있어요. 지금도 성립이 됩니다. 이때 필요 조건은 여기를 둘 때 여길 치받고 들어오면은 살아나게 돼요. 양쪽이 맛보기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백이 안쪽을 치중을 가면은 잡히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흙이 여길 막아간다면은 이제는 여길 붙여가지고 이걸 둘 때 여길 치면은 맛보기로 흙이 잡히는 거죠. 자,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제 실전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일단 정답도를 보기 전에 여기가 젖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정답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정답도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이시나요? 아까 전에 성립했던 이 안쪽 수들이 다 성립이 안 돼요. 젖히고 늘었더니 여기 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거 쳐봤자 뒤로 단수 치면은 지금 흙돌이 잡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쪽을 치중 가면은 이게 얼핏 보면은 이렇게 대꾸를 하면은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귀곡사로. 근데 흙이 또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있죠. 여기서 대꾸를 안 해주고 이쪽을 먼저 넓혀서 요 백이 여기를 치받는 것은 요 자리에 지금 눈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흙이 메꿔가면은 살아나죠. 그래서 백은 여기를 파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찝고 나서 두면은 이것은 귀곡사가 아니죠. 나중에 치고 나서 이렇게 뒤로 치면은 네, 그냥 살아납니다. 이렇게 넉점을 희생을 하더라도 공배가 많은 경우에는 흙이 먹여쳐서 백돌 2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1번으로 여기를 둬줘야 돼요. 그래야지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절묘하죠. 이렇게 하면 치중 가고 이런 식으로 잡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배석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요 돌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있죠.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백이 잡으러 가는 경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수가 최선일까요? 지금의 잡으러 가는 수는 2개 정도가 있는데 반대쪽을 젖혀서 이쪽을 치는 걸 허용을 하더라도 막는 걸 기다렸다가 붙여서 잡으러 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잡혔죠.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흙이 뛰면은 여전히 가운데를 들어가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잡으러 가는 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를 치중을 갑니다. 그럼 결국 치는 건 선수고, 끊는 방법이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놓고 먹여치면은 여전히 귀곡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차단을 어떻게든지 하면은 여기를 올라타서, 여기를 넓히면은 이렇게 좁혀주고요. 좁히는 거죠. 네, 반대로 말이죠. 넓히면은 이렇게 좁혀줍니다. 네, 좁히면 넓혀주고 넓히면 좁혀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붙이는 게 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치는 게 선수가 되면은 이렇게만 젖혀주면은 지금 똑같이 맛보기로 됩니다. 이거는. 근데 흙이 지금 요 자리를 붙이고요. 백이 늘어야죠. 패를 안 주려면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이 늘어야 되는데 이때 넓힙니다. 근데 여기를 올라가자니 흙이 여기를 두면은 이 모양은 나중에 이렇게 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요 젖혀져 있는 교환 때문에 여기를 먹여치면 흙이 여기를 따내가지고 이렇게 잡혀주는 게 아니라 또 흙이 이쪽을 막아가지고 절묘하게 자충으로 백이 이걸 연결할 수가 없어요. 따내면 살죠. 그래서 백이 따내면은 이렇게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잡으러 가는 수가 여기를 젖히거나 치중 가는 수로 바뀌게 됩니다. 절묘하죠. 자, 그래서 여기를 젖혔을 때가 지금이 평소에는 정말 좋은 수인데 여기에 그런 결함이 생기면서 이런 묘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띄어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마법과 같은 사활과 더불어서 이 실전에 정말 많이 나오는 아주 많이 나오는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그 모양을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풀이해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귀에서 이뤄지는 절묘하고 재밌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밑에 있는 흑돌 두 점은 이미 제압을 당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돌을 살려낼 방법은 없는데, 이 잡혀있는 두 점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흑돌 석점을 구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백에게 묘수가 있습니다. 그 백의 묘수에 대한 대응을 풀어내야만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백의 묘수를 깨부시면서 흑돌을 구출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뭔가 좀 많고 많은 수 중에서 어디론가 좀 백도를 공격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만약에 흑이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받아간다면 이것은 백이 그냥 이 두 점을 연결해 나오는 수만으로도 이렇게 다 받아주고 나면 촉촉수 같은 것이 그다지 이렇게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은 뭔가 좀 백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격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이런 수가 가능하겠죠. 자, 이쪽을 끊어가지고 백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응수를 할지 말이죠. 백도 이때 응수를 잘해야 됩니다. 어디로 두시고 싶으신가요? 일단 손을 빼는 건 안 되겠죠. 흑이 이쪽을 따내는 순간 두 집이 나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잇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죠. 자, 그러면 이제 흑이 이쪽을 끊어갑니다. 여기서가 이제 문제인데요. 백이 그냥 수상전을 이렇게 고려를 한다면 얼핏 보면은 백이 좀 빨라 보입니다. 흑이 단수 칠 때 따내고요. 메꿔가면은 이쪽을 잡아서 백이 이기는 수상전처럼 보이는데요. 마지막 수로 이쪽을 메꾸지 않고 먹여치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따내면은 이제는 오히려 흑이 한 수 빠른 그런 수상전이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따내지 않고 그대로 수를 메꿔가는 것은 흑이 이쪽을 따내서 여전히 이 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도 수상전을 할 때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좀 수를 메꾸는 방향 자체가 설정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돌에 대해서 타격을 가해보면 어떨까요? 바로 이렇게 두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흑도 이제 뚫고 나오는데요. 이걸 따내면 그때 여기를 딱 막아주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느 쪽의 흑돌들도 세 수인데 반해서 백은 두 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흑이 성공적으로 백도를 제압을 하면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뭔가 좀 메꾸는 방법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백이. 4번으로 좀 다르게 메꿔봐야 되는데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서 둬보면 어떨까요? 따내면 늘었을 때 이렇게 두고 여기를 메꾸면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착시현상이 나옵니다. 특히나 돌이 없을 때라면 더 눈으로 읽을 땐 더 그렇죠. 자, 그런데 백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죠. 따낼 때 흑이 여기를 먼저 늘어도 되지만 이쪽을 먹여쳐주는 수순을 하나 보여준다면 건너가는 것은 따내서 바로 촉촉수로 백돌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교환을 하고 늘었더니 이제는 백이 또 안 되는 수상전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백의 입장에서. 이런 수상전을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백의 입장에서도 흑한테 묘수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수가 묘수일까요? 이렇게 두는 수가 묘수일까요? 이건 역시 흑이 이쪽을 두고요. 백이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이제는 이쪽을 먼저 먹여치면은 백이 한 점을 제압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흑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흑도 지금 수순이 정말 중요하죠. 여기를 서두르지 말고 그대로 여기를 먼저 이어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백이 어느 쪽을 메꿔 가더라도 그때 여기를 먹여치게 되면은 한 수 빠른 수상전을 가져갈 수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메꾼다고 한들 여기를 둘 때 메꾸면 두 점이 따내지면서 이 흑대마에 대한 뭐 양완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의 정말 찐 묘수는 어디죠? 입구자 가는 수가 묘수가 됩니다. 이 수는 이제 수상전을 한다는 그런 맥점보다는
건너가는 걸로 바로 해결이 되는 거죠. 촉촉수를 두려고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이제는 이 두 점을 제압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흙이 뭔가 좀 될 것 같았는데 100의 이 4번 묘수로 인해서 안 되는 거죠. 자, 물론 여기에서 다르게 읽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따내는 거죠. 근데 이 따내는 것도 수읽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를 있는 것은 그대로 막아서 흙의 의도에 걸려들게 되죠. 심지어는 여기를 살리면서까지도 흙이 수상전을 앞서갈 수가 있겠네요. 자, 뭐 여기서 백이 이런 묘수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얼핏 보면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치중을 갈 때 밑에다가 붙이는 수가 기가 막혀서 양쪽에다가 두 집을 다시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쳤을 때 백이 좋은 수는 이걸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딴에서 있고 이제는 맛보기로 다시 흙도 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읽고 나니까 다시 급수 자리가 요 배붙임이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자, 이때 백이 수상전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이 위쪽에서 끊는 방법을 좀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끊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백돌이 건너가거나 뭐 넘어가거나 했을 때 이 자리를 따내는 순간 이 두 점이 제압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따낼 때 이렇게 두 집을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도 이 끊는 방향을 꼼꼼하게 읽고 이쪽으로 둬야만 이 한 점을 희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흙이 막더라도 뭔가 촉촉수 형태처럼 보이지만 백이 가볍게 이 한 점을 따내주고 두 점을 포기하면서 여기를 살려주면 흙돌이 깨끗하게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백이 따내더라도 쉽지 않고 있더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마지막 수를 둘 때 이 자리에 지금 돌이 와야지 해결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자리에 돌이 안 왔는데 여기를 넘어갔습니다. 흙이 그냥 단수를 친다면 어차피 이렇게 둬가지고 이것은 촉촉수를 면할 수가 있는데요. 흙이 이제 젖혀갔을 때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백이 정말 함정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요렇게 어딘가로 끊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드는 그런 상황인데 흙이 탁 단수를 쳐버리면은 이제 이을 수가 없죠. 바로 잡히니까. 자, 그래서 백이 한쪽을 어딘가 따내야 되는데 그때 따내게 된다면은 이제 촉촉수로 요 두 점이 다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순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백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자리에 돌이 가야만 이 흙돌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이 나왔습니다. 흙은 급소가 어디죠? 바로 첫 수를 여기로 일단 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둘 때 따내면 바로 두 집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백이 따냈을 때 여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먹여쳐서 되네. 먹여쳐서 뭔가 막으면 되겠네. 라고 일반적인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먹여치는 거야말로 가장 쉽게 안 되는 수입니다. 자, 보셨다시피 그렇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안 먹여치면 여길 치면 되겠네. 백이 막으면 그때 맞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궁도 또한 지금 보여드렸던 대로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안 되기 때문에 백은 이제 이걸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두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셨던 모양의 좀 환원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당장 해결하는 것은 이게 본능적으로 이제 사활이나 수상전이나 뭐 맥전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에서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드는데 사실은 이쪽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것은 백돌이 그냥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흙은 이쪽을 우직하게 막아가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일단 이 두 점에 대해서 수상전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끊기만 하더라도 이었을 때 젖혀가면은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단수 쳐서 이 돌이 먼저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흙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여기까지 교환을 해놓고
요 한 점을 제압하는 방법 정말 중요하죠. 말씀드린 대로 먹여치는 수는 100을 오히려 도와주는 이적수가 돼버립니다. 옥집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여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대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절묘하게 100이 이쪽을 둘 때 흙이 따내서 촉촉수를 만들면서 백도를 제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좀 수 읽기가 쉬워 보였죠? 그 이유가 있어요. 100의 입장에서 더 좋은 수가 있거든요. 바로 여기를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를 치면은 이렇게 늘어주게 되면은 촉촉수를 면할 수가 있죠. 완벽하게 방어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흙도 다시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어떻게 돼야 되죠? 바로 여기를 하나를 더 막아갑니다. 그럼 이제 100이 끊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두면은 여전히 따낼 때 따내고 이을 수가 없죠. 그래서 100은 이쪽을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따내서 석점을 잡으면서 완벽하게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자 위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네, 우주 비행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할까요? 하늘을 나는 자 위에 우주 비행을 하는 자가 생길 수 있겠죠. 나중에 미래에는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길 두니까 흙이 이쪽을 놓죠. 그래서 급소 자리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로 말이죠. 그럼 흙이 아직도 여기를 둘 준비는 안 됐어요. 100이 연결했을 때 촉촉수가 그대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흙이 여기를 이제 끊어가면은 100이 단수를 쳐서 촉촉수가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치면은 따내게 되면 따내서 연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갑자기. 자, 그리고 흙이 먹여치면은 따내서 여전히 이쪽을 치고 나서 이렇게 수상전을 하더라도 한 수 느린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 따낼 때 그냥 이어주면 되니까요.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100의 묘수 한 방에 그대로 흙이 KO로 나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묘수를 뒀을 때 풀어내는 자가 진정 강자이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신 분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흙이 여기에서 우주를 나는 자 위에 우주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더 높은 형제가 있죠. 요렇게 끊어갑니다. 그 다음에 100의 단수를 치면은 이걸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를 이어갑니다. 자, 돌을 키우는 거예요. 100이 둘 때 아직까지도 이렇게 치면 안 돼요. 따내가지고 따내면 이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흙이 이 마지막 수에서 100이 어딘가를 메꿨을 때 한 번을 더 따내줍니다. 자, 어차피 안쪽에서는 100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넉점을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해놓고 돌이 이제 이쪽으로 향합니다. 자, 100이 따낼 수밖에 없죠. 외길입니다. 다시 따냅니다. 100이 연결해야겠죠. 자, 이걸 기다려고 나니까 여기에 절묘하게 돌이 들어가 있죠. 이제는 여기를 끊어서 100이 연결은 못하죠. 그래서 100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패를 이렇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흙이 이쪽을 끊게 되면 오히려 백돌이 이 두 점을 환격으로 제압을 함과 동시에 패가 풀리게 되기 때문에 흙은 지금 자체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여기를 이제 뚫고 나가는 패감을 써서 이렇게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살려주던가 아니면은 뭐 백이 막았을 때 이제 패를 따내면 되겠죠. 혹은 이게 별게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곳에 패감을 써가지고 이 돌을 포기하더라도 연타를 치면서 바둑을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맥점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여기로 치는 것보다는 이쪽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순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트릭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백이 잘못 받게 되면 오히려 흑돌이 더 좋은 수가 되기 때문에 백은 요 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요걸 두고 그 다음에 수상전을 뒤로 메꾸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메꾸게 되면 오히려 흑이 빨라져요, 수가. 그래서 백은 차분하게 여기를 찌르고 들어가서 따내면서 요 한 점 잡는 약점을 남겨가지고 이 수상전을 이겨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흑이 잘못 대응을 해오더라도 백이 급소를 한번 놓치면 오히려 흑이 더 좋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흑이 지금 이쪽을 치고요. 따낼 때 젖혀서 여기를 읽고 나니까 흑이 더 좋은 수가 있더라. 그래서 백이 이 수를 발견을 하고 그랬더니 흑이 또 좋은 수가 있더라. 이렇게까지 발견을 해주시고
최선의 공방 간의 패를 만들어내면서 흙이 수를 만드는데 성공을 시켜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좁은 곳에서 이뤄지는 어마어마한 죄송합니다. 흑백 간의 공방이자 콤비네이션이 있던 그런 재밌는 문제였는데요.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있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